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회계사 진로 다시 한번 맡게 되었는데요. 뭐 준비한 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목차로 넘어가면요. 음, 첫 번째로 오일 메이저 검사관, 두 번째로 손해사정사,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양환경공단, 그다음에 네 번째 한국석유공사,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해양 관련 국제 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일 메이저 검사관. 혹시 이 직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나요? 박지민 씨, 이 직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 직업은 그 케미컬이나 탱커 쪽 라인에 이제 그쪽에 이제 오일 메이저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를 할 때 이제 검사를 직접 선박에 올라가서 실행하는 검사관을 얘기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VIQ라고 Vessel Inspection Questionnaires,라고 하는 그런 검사 내용이 있는데 그런 리스트에 따라 그 유주선 등에 같은 선박들을 주로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승무원의 자격 같은 것들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에서 국제 협약을 준수했는지 여부까지 검사해보고, 그 다음에 검사 진행 후에는 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것 외에도 그 선박의 증서 및 서류, 승무원 관리, 항해 오염 방지, 선체 상태, 화물 및 평형수 시스템, 그 다음에 계류 장치, 통신 기관실과 조타실 등 안전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지휘 설비 시스템을 자세히 점검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먼저 이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회사거나 또는 해양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승선 경력이 필요하고요. 주로 케미컬, LNG, LPG, 그다음 프로덕트 오일 또는 오일 탱커 등은 상적 액체 위험물 선박에 승선해가지고 이러한 승선에 대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일 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주로 시니어 정도의 경력이 요구되고요. 뿐만 아니라 영어 회화 능력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CIMF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한번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OCIMF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일 검사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일 메이저가 과연 무엇일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일 메이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엑슨모빌, 쉐보론, 로얄 더치쉘, BP 같은 오일 메이저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6, 70년, 7, 80년대까지는 실제로 직접 석유 운반선을 운영하면서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토리캐니어 같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석유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미지 타격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한 주가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직접 선박을 운항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를 다른 선박 올 원유 석유 운반선을 가지고 있는 선사에다가 자기 오인을 맡겨달라고 맡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선사가 제대로 된 선박을 운항하는지 안전 점검은 제대로 되어 있고 국제 협약은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OCIMF 같은 그런 단체를 만들고 그 OCIMF에서 사이어와 같은 오일 메이저 검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를 선사들이 준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은 저희가 주로 받는 게 사이어 검사가 있고요. 그 사이어 검사 안에는 VIQ, VPQ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사이어 검사는 쉽게 말하면 그냥 메이저 검사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메이저 검사 안에 VIQ, VPQ가 있습니다. VIQ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박 검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VPQ는 그 선박의 치수와 같은 선박 기구, 치수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질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해상사고 보상 전문가. 네, 혜성 씨, 혹시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 몰라요? 혹시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네, 그러면은 지민 씨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 진섭씨가 조금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 진서 씨가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래서 혹시 알고 있는 거라도 지민 씨가 얘기해 주시나요? 아, 근데 이게, 네. 보상 쪽은 학교에서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그래요? 이름만 알고 있어요, 이름만. 그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혹시 준영 씨 있나요? 네. 주영 씨는 좀 상태가 안 아니, 좋아가지고. 저도 이거는 네. 그냥 보험 사고, 조사하고, 청산해주고, 막 그 정도까지밖에. 아, 네, 맞습니다. 뭐, 보험사고, 뭐, 맞아요, 그게. 뭐, 손해사정사라고,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육지에서 보면은 그냥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자동차 차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손해사정사가 와서 이거 보험 액수 정하고, 이게 얼마나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건데, 그, 저희가 있는 해운 분야에서는 해상사고 보상 전문가라고 하는 따로 독립적인 또 다른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이 손해사정사가 주로 하는 업무는요, 그냥 간단하게 뭐, 여기 앞에 써져 있는 것처럼 해양사고로 인한 해상보험 사건 발생 시 사고의 손해액수와 보험금을 산정하고요. 뭐, 보험약관과 관련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그 다음에 서류 작성, 뭐, 제출, 서류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서류 작성도 하고 제출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자와 사고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뭐, 해양사고로 인한 선박의 수리 및 상가 비용 등의 실질적인 집행과 조사를 하는 직업입니다. 이런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손해사정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시험도 세 개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해상사고 보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는 1차 시험에는 제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고졸도 뭐 충분히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뭐 여기서 주는 영어 성적으로는 혹시 토익 700점 이상 또는 IBT 71점 이상이라는 그 영어 시험, 영어 성적 특정 점수 이상의 영어 성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어 점수와 1차 시험을 통과했으면은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뭐 실무 기간을 거쳐서 손해사정사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사정사 업무 5년 정도 이상 경력자거나 아니면은 다른 타 종목 손해사정사면은 2차 시험에는 그 1차 시험 없이 응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시험 과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보험업법, 그다음에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2차 시험은 뭐 저희가 낙술형으로 또는 주관식으로 풀이해가지고 직접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회계 원리,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책임, 화재,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매우 어렵죠. 내용만 들어도.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합격 기준은 간단하게 매 과목 회계사 시험과 똑같이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은 뭐 시험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재무손해사정사 시험은 40명 정도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사정사를 하기 전에 뭐 저희가 손해사정사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사무원이 있고요. 간단하게 보조인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 직업은 뭐, 손해사정사 밑에서 간단하게 일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고, 나중에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면 되고요. 여기 뭐, 주요 업무로는 뭐,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이 필요하고요. 1차 시험 합격이 필요하고요. 또는 뭐, 보험업법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해양환경공단 많이 들어보셨죠? 뭐 준영 씨 있나요? 정준영 네. 씨, 네, 해양환경공단에 대해서 아시는 거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바다 생태계에
관해서 네, 전반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는 곳? 네, 네, 맞아요. 뭐, 해양환경공단이 뭐 그런 일을 하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저희 나라 국가 해양 생태계 해고 조사하고 뭐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뭐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고 뭐 방제 대응 태세 같은 것도 구축해 보고 뭐 오염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것들 방지하고 그런 것들 청소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포엠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해양환경공단이니까 뭐 공사여서 공기업이니까 뭐 정말 좋은 회사죠. 그다음에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저희 같은 뭐 폐기사 경력자, 그다음에 오일 탱커 같은 산적개체 위험물, 뭐 선박 승선 경력자를 우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정기 혹은 상시 채용 시험에 합격해야 이 코엠이라는 해양환경공단에 입사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오일 탱커나 뭐 케미컬 선박 등에 승선하는 사람 있나요? 가 있습니다. 네. 어, 준영 씨는 왜 그럼 오일 탱커와 같은 케미컬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어, 이쪽이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는 후 진로의 길이 넓기도 하고 임금도 세고 해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어, 만약에 저희가 그 준영 씨와 같은 오일 케미컬 승선한 이후에는 해양환경공단도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혹시 혜성 씨 지금 이야기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한국석유공사. 여기도 해양환경공단하고 비슷하게 한번 한국석유공사를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지민 씨 혹시 들어보셨나요? 케미컬 타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뭐 주요 업무는 석유 자원 탐사 및 개발, 뭐 원유 수출입 같은 거 하고 판매하는 그런 것도 하고요. 석유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그 정보 같은 것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한국석유공사도 그 코엠하고 비슷하게 뭐 케미컬, LNG, LPG, 프로덕트 오일, 탱커 등을 승선 경력이 있으면은 비교적 더 채용하는 데 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엠하고 똑같이 정기 혹은 상시 채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뭐 그 해양환경공단이나 뭐 한국석유공사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분 있을까요? 네,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시험은 뭘 준비해야 돼요? 아, 상시 채용, 정기 채용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어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진서 씨가 정말 이 공사에 관심이 있으면은 직접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해양 관련 국제기구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회사고 다니시면서 뭐 IMO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지민 씨 혹시 아유, IMO에 들어가야죠. 대해서 인터내셔널 마리타임 오르가니제이션이요. 잘 아시네요. 뭐 이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해사기구로서 이제 국제적으로 네, 해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의 총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네, 분야에 이제 관여를 하는 그런 좀 거대한 집단이죠. 이제 유니온 산하 네, 기구예요. 네, 유엔 산하 기구요. 맞아, 유니온입니다. 유엔. 뭐 IMO는 뭐 회계사라면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뭐 얘기하면은 국제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같은 걸 해결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 오염 같은 것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해운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국제기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임기택 사무총장께서 우리나라에 그 2016년부터 IMO에서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사무총장직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IMO에 그 근무하려면은 보통 해수부 공무원 중에서 IMO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무원에서 해가지고 뭐 IMO 들어가서 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IHO 다들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혹시 진섭 씨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국제 수로기구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 어, 그 해도에 관한 사항들을 하는 건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바다에서 뭐 해도와 관련된 뭐 지형, 조류사 성질, 해안 지형 같은 것들을 뭐 각종 정보들을 그런 것들을 기입하고요. 그다음에 해양 국가들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해양 국가들 간의 해양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이고요. 음, 이 기구도 IMO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IMO하고 뭐 해수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도 IHO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까지 그 IHO에 취업하는 방법은 잘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노란 색깔 이렇게 있고 뭐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마우스가 맨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자, 이 단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민섭 씨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무엇인가요? 이게 국제해양재판소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국제해양재판소의 그 마크가 이 마크입니다. 그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마크가 국제해양재판소를 나타내는 그 마크고요. 뭐 간단하게 뭐 국제법 그런 분쟁들을 해결하는 그런 담당을 하고 어, 해양과 관련돼서는 가장 큰 국제법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다음에 이 국제법상 공평한 지리적 분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 21인이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단체에서 어, 일본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뭐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 기구가 그런 업무를 하려고 저희는 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WMU 혹시 이 단체 아실까요? WMU? 세계해사대학입니다. 오, 아시네요. 세계해사대학이고요. 주영씨 혹시 이 곳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을까요? 이제 전문 회사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IMO 쪽에서 만들었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뭐 유엔 산하 기구의 전문 IMO가 만든 거고요. 그 1983년 7월에 스웨덴 말메에서 설립한 대학이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스웨덴 외에도 일본, 중국 등과 같은 세계 각지에서 교육 기관이 실시되어 있고 그 로이드와 같은 성급과 협력하여 가지고 원격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곳에서 들어가려면은 그래도 나와 있어요. 뭐 해양계 관련 고교나 대학교에 나와가지고 전공자고 그 기구에 뭐 정기 및 상시 인턴 채용 시험이 있거든요.
그 인턴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런 단체들에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은 해수부나 한국 성급 등에 채용돼가지고 뭐 해외 파견 근무도 가능합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유네스코 써 있는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빈섭 씨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 단체에 대해서? 그 뭐 유네스코 세계 자연문화재 할 때 그 유네스코입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학 해양학위 정부간 해양학위원회라고 하고요. 뭐, 우리가 보통 올림픽에서 얘기하는 IOC하고 똑같이 IOC입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는데 애를 먹었어요. 음, 뭐 이곳에서는 각국의 해양과 자원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해양 오염을 감시하고 해양과 관련된 정보를 자료 같은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유네스코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뭐 세계 해양과학 분야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뭐 지금까지 해양 관련 국제 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이 단체들에 대해서 단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은 뭐 정기 및 상시 시험에 인턴 채용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수부나 성급 등과 같은 곳에서 채용 시험에 합격한 후 해외 파견 근무로 이런 곳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뭐 지금까지 회기사진로 2탄에 대해서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내가 일단 녹화 없으면은 중지하고